네, 안녕하세요. 풍류 공작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판 치는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코일링이라는 이제 기술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코일링을 이쁘게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코일링으로 어떤 이거는 효과를 내는 방법이나 코일링을 왜 쓰냐, 그 방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흙을 준비를 하고요. 흙을 좀 잘라줄게요. 흙을 이런 식으로, 그 흙을 자르면은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잘리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리는데, 이거를 여기서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그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넓은 모양 말고 기둥 같은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이 편이 훨씬 더 성형하기가 편하거든요. 맨 처음 이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주물러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원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잡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부분에 이제 기포가 찰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다듬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런 식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위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손에 이렇게 편하게 쥘 수 있게, 판 형태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손에 쥐어서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손에서 조물조물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 좀 굵어도 요거를 이쪽 면만 다듬어 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 면만 다듬어서 원통형을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처럼 넓으면은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눌러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사각형을 향해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아예 이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코일링을 여러 가닥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거를 두드려서 이런 식으로 치신 다음에 원하는 튀겨야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잘라서 위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러고 문질문질해서 길이를, 동그란 길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눌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리거나, 이 한쪽만 이렇게 눌린다거나, 밑에는 이렇게 원형인데 이 부분만 이렇게 눌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하시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눌러서 그래요. 힘을 줘서 누르니까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고 이런 식으로 이 위에만 힘이 이렇게 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 손을 바닥이라고 보고 이걸 놨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당연히 누르니까, 바닥 쪽으로 힘을 이렇게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렇게 넓게 펴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린 한쪽만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건데, 그것도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눌러서 그래. 대각선으로 힘을 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닿는 부분은 여기는 평평해지고 이 손 여기를 바닥이라고 했죠. 바닥에 닿는 부분은 동글동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한 손으로만 가지고 해볼게요. 손을 올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을 전체적으로 다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그죠? 납작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힘으로 눌렀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만 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흙이 안 돌아요. 이렇게 흙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그러니까 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 구멍을 하나 이렇게 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요게 한 바퀴가 다 돌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손이 바닥이면은 여기서부터 민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더 넘게 돌죠. 근데 아까처럼 하면은 한 바퀴가 안 돌죠.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는 부분만 여기서부터만 힘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흙을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손을 이만큼, 그러니까 손을 이만큼 다 쓴다.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흙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문질러요. 근데 그 사이에 손을, 이게 바닥이죠. 바닥에서 손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바닥 부분이랑 손을 수평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처음에 이게 미는 게 섬세하게 해야 돼, 이 작업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날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을 세워서.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러면은 많이 안 돌아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쪽 손을 잘 보세요. 이 손이 바닥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손을 수평으로,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바닥이랑 최소한 수평으로 이렇게 흙이 됐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수평으로, 최대한 수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는 힘이 잘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이 이런 식으로, 특히 이 부분에서요, 힘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납작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준비할 때 흙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주물러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이쁘게 준비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주물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 하면은 굴곡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러고 미실 때 어떻게든 나는 이거를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르신단 말이에요.
힘을 줘서 누르시면 이렇게 손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난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스물스물 천천히 여기서부터 그냥 대고 힘을 줘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손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주다 보면 요 부분만 사용하지 마시고 손바닥까지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냥 슬슬 문질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굴곡은 다 없어집니다. 굴곡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면을 굴곡이 없이 이렇게 예쁘게 원통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이게 굵기가 아니잖아요. 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굵기를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대부분 코일링이라는 거는 약간 두꺼운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두꺼운 상태에서 이거를 문질러서 길고 더 얇게 이런 상태에서 더 얇고 길게 만드는 게 이제 코일링의 이제 주된 작업인데요. 여기서 중간에 놓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밀죠. 이건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더 늘리고 싶잖아요. 그 여기서 이거를 얘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손이 이쪽으로 벌어지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긴 할 겁니다. 손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쪽으로 힘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이쪽으로 이렇게 흙을 옆으로 밀어야 돼가 아니라 이 흙의 그냥 방향성만 정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방향성만. 그러니까 나는 흙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이쪽으로 가! 라고 해서 힘을 줘서 당기는 게 아니라 난 너네들을 이 흙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라고 해서 방향성만 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지르면서 그냥 난 너네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좀 더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으로 한번 이렇게 늘리면서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됩니다. 힘이 이렇게 당겼을 때 힘이 많이 전해지는 부분이나 이건 제가 조금 그러니까 과장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손으로 살살살살 핀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세하게 가운데 부분이 이 부분이 한 요 정도 부분이 살짝 두꺼워요. 그럴 땐 그 부분만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보통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늘어나요. 근데 처음에 하시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길이를 쭉쭉쭉쭉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요 정도 속도로 요 정도 이렇게 두께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 늘어나는구나. 그런 게 이제 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쭉쭉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손이나 바닥이랑 많이 닿죠. 이런 표면이요. 많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흙이 점점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면에 갈라짐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 기껏 와가지고 이만큼까지 밀었는데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면은
이거 뭐 다시 뭐 처음부터 다시 해봤자 또 이만큼 되면 또 갈라질 테고.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만, 그 보이시죠? 손가락에 톡톡톡 물을 손가락에만 톡 해서 요 정도만, 손에 아주 약간의, 그러니까 좀 로션을 살짝 많이 발랐다? 그 정도 느낌의 축축함? 촉촉함 있잖아요. 손바닥을 그 정도만 유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손에 물을 바르는 작업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손에 있던 수분이 이 흙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흙이 너무너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힘을 안 줘도 얘가 금방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너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렇게 얇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에 수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흙이 갈라지거든요.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이 흙의 수분이랑 손의 수분이 이렇게 계속 뺏기고 다른 걸 뺏어오고 그래요.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나무판이나 그런 데다 작업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 나무판이 생각보다 수분을 빨리 뺏어갑니다. 갈라짐이 빨리 와요. 그리고 이걸 미실 때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한번 미실 때 이렇게 호다다닥 해서 미시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번 이렇게 천천히, 최소한 처음에 하실 때는 천천히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이 좀 걸리고 흙이 마르더라도. 그러니까 흙이 마를 것 같다. 내 손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제 손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겉면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손에 물을 딱 묻혀서 요 정도, 약간 로션을 살짝 많이 발랐나? 그 정도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미는 작업을,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천천히 차분차분 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코일링이라는 기법으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요. 일단 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려서 뭐 이쪽을 다듬고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일링으로 하는 거를 컵을 이런 식으로 쌓아서 컵을 만든다거나 그거를 되게 좀 부적절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쌓으면은 이게 지금 두께가, 이 벽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단순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보다 더 얇게 만들어서 이걸로 컵을 만들 수는 있어요. 벽을 얇게. 이런 식으로 코일링을 얇게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쌓아서 만들 수는 있겠죠. 이제 여기 이걸로 이렇게 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이 벽면이겠죠. 벽면에 이렇게 코일링해서 쌓아 올린 이 벽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쌓아서 올릴 텐데, 이 사이 틈새 잘 쌓아 올리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구웠을 때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는 잘 붙인다고 붙였는데 깜빡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 작업을 못했어. 그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갈라집니다. 떠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물컵을 만들거나 화분을 만들거나, 그럼
이쪽으로 뭐 화분을 만든 경우에는 흙 같은 게 다 이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물도 일로 질질질질 다 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벽면이 두꺼워지고 그 사이사이 틈새가 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코일링을 했을 때. 근데 코일링을 왜 하냐? 코일링을 하면은 그냥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 것처럼 이런 넓은 판을 쳐서 세우면은 이렇게 한 번에 컵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제 영상에 다른 이제 조형물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은 대부분을 다 코일링을 해서 올릴 거예요. 아마 코일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 몸통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판치기로 같은 두께를,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옆면이라고 볼게요. 이 정도 두께의 판을 이러고 세운다. 이 코일링으로 한 게 압도적으로 단단합니다. 보통 판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두드리고 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이 흙의 조직이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웠을 때 이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근데 이거를 코일링을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더 설명을 드린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흙을 밀었으니까 이 흙 사이가 멀어졌겠죠. 코일링의 작업 방식에 따른 건데, 이거를 이렇게 싼다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긁어요, 윗면을. 그리고 그 부분에 물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그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된 부분에 이렇게 놓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눌러주면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붙이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이렇게 누르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면서 늘어났던 흙들이 이렇게 눌러주니까 가까이 붙겠죠. 그래서 이게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윗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눌러주면 아무래도 옆으로 퍼지겠죠. 눌러준 부분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코일링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일링을 한 다음에요, 이걸 쌓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쌓아 올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긁어서 닿는 면적을 넓혀 주시고요. 물을 살짝 발라주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끝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흙이 약간 말려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가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떼줘요. 끝부분을 약간. 이거를 일단 이 한쪽을 잡고 한쪽을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손을 요 세 손가락을 사용할 건데, 여기를 이 방금 올리신 그 기물의 양쪽을 이렇게 잡고 이 위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지금 제가 선을 그은 부분을 기점으로 이 부분이 눌린 부분이고 이 부분이 눌리지 않은 부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네모납작하게 돼요. 여기서 이 옆쪽을 잡아주는 이 손이 중요한데, 옆을 이렇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눌립니다.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단 면적을 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코일링을 했잖아요. 이거를 위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옆이, 이 부분이 더 넓어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눌리면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냥 옆을 받치지 않고 누르면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면적이 더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옆을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옆을 받쳐주고 여기를 누르면 아무래도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옆면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만 누르게 되겠죠. 아무래도 옆을 받쳤다고 해서 이 부분의 길이가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잡고 눌렀다고 해서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옆부분을 받치지 않고 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덜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쌓을 수가 있어요. 그 흙을 맨 처음에 코일링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흙 조직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누르면은 흙이 이렇게 넓어지기만 하고 쌓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그거를 원해서 이렇게 옆을 받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쌓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에 계속 균일하게 힘을 주기는 좀 힘들단 말이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옆면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받쳐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같은 부분을 잡아주고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았다.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긁어주시고 떼주시고요. 이렇게 얹어서 옆을 잡아주면서, 옆을 잡아서 누르면서 이 두께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코일링을 잘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두께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걸 그냥 살리고 싶어 그러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나는 매끈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일링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부터 이어서 이렇게 붙이실 때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끊지 않은 부분 있죠? 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처음 쌓았을 때는 이 부분에서 시작하고 이 부분에서 끝났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났죠. 이렇게 다음 부분을 계속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런 부분보다는 잘못 붙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코일링 하나가 그 전에 만들었던 기물이랑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갈라질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고, 그 또 위층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서로 닿는, 그러니까 새로 이어서 붙여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이 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은 한 번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쪽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뒤틀어서 이쪽에서 시작을 하고 이쪽에서 끝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컵이나 원통이나 만드셨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옆쪽에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나는 봤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잘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점점 벌어지거나 점점 좁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쌓고 있을 때 보통 이제 코일링 작업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시야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아직 이렇게 잡는 게 익숙치가 않으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하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쪽으로 당기게 되죠. 당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잘 보시면 손을 이런 모양으로 해서 바깥을 잡고 안쪽을 잡고 이렇게 벽을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일자로 올린다고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코일링을 했을 때 어떤 표현 방법이 있냐면은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쌓아 올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 마는 거예요. 너무 이제 흙이 마른 상태에서는 작업이 안 되거든요. 물을 살짝만 발라주시고 이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작업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원통을 쌀 때 벽면을 이런 식으로 장식한다거나, 그쵸?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테고, 이렇게 코일링 작업을 하실 때는 대부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흙을 아주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꼬는 거죠. 이제 가장 손쉽게 하는 거는 두 개를 해서 잡고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머리 따기 하시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 벽면을 장식한다거나 더 얇게 만들어서 이제 머리카락, 머리의 꼬은 부분을 표현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걸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영상 목록 중에 쪼꼬미 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양 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올린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대접이나 공방이나 다른 공방에서 할 때는 이제 석고판을 이용하는데요. 석고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듬성듬성 이어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석고판에 탁 얹어서 상추 같은 거 씻은 다음에 물 빠지는 받침 같은 걸로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일링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히 생각나는 이제 코일링의 표현 방식은 이 정도인데, 제가 작업하는 방식에는 코일링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저번에 판치기 작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코일링을 만들어서 바닥과 옆면 사이에 이런 식으로 둘러서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작업해서 보강 작업을 했죠. 조형 같은 걸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뿔을 만든다거나 어떤 동물의 코일링은 이게 단독으로 쓰이진 않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틈새 되게 많이 쓰여요. 이걸 단독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코일링 작업을 통해서 그가 뭐 주전자를 만든다거나 뭐 진짜로 쓸만한 컵을 만든다거나 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더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조금 더 도구가 필요해요. 이런 코일링으로 진짜 쓸만한 컵 아니면 쓸만한 술잔 뭐 그런 작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도 다시 영상을 작업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코일링이라는 작업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작업이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쉬세요.